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작됩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박진주 기자, 일상회복 1단계에서 가장 큰 변화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는 거죠? 네, 오늘 오전 5시부터 단계적인 일상회복 1단계가 시행되면서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에서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집니다. 먼저 식당과 카페 등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는데요. 사적 모임 인원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식당이나 카페에서 백신 미접종자는 지금처럼 4명 이하만 모일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도 늘어납니다. 영화관이나 야구장의 접종자 전용 구역에선 팝콘이나 음료수 등을 즐기는 취식도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일부 고위험 시설은 이른바 방역 패스가 있어야 출입할 수 있다고요? 네, 최소한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역 패스가 도입됩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하는 건데요. 노래방이나 실내 체육시설, 목욕탕 등 고위험 시설과 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이 해당됩니다. 다만 18세 이하와 의학적인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은 방역 패스 예외 대상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여전히 4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어서 확산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죠. 오늘은 몇 명으로 예상되나요? 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13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검사 건수가 적은 주말 영향도 있어 그제 같은 시각과 비교하면 464명 줄었는데요. 일주일 전인 일요일 같은 시간대 집계와 비교하면 285명이 많은 규모입니다. 자정까지 추가된 환자 수를 더하면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1,6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인구 대비 75.3%까지 올랐습니다. 오늘부터는 12세에서 15세 소아청소년의 화이자 백신 1차 접종과 면역 저하자에 대한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통합뉴스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헬로윈데이 당일이었던 어젯밤에도 서울 시내 곳곳이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단속된 업소가 속출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서울 홍대 거리. 마지막까지 헬로윈데이를 즐기기 위해 영화나 드라마 속 캐릭터로 분장한 젊은이들이 거리를 채웠습니다. 또 2년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놀지 못했다 보니 오늘 같은 날은 그래도 놀고 싶다는 마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와 경찰 등은 이번 헬로윈데이가 코로나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인파가 몰리는 홍대와 강남 등에서 합동 점검을 벌였습니다. 단속반을 따라 지하에 있는 한 술집으로 내려갔더니 계단을 따라 사람들이 거리두기 없이 다닥다닥 붙어 서 있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술집 안에선 손님들이 일어선 채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일반 음식점을 클럽처럼 운영하는 등 방역 수칙을 어긴 겁니다. 지금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했는데 손님이 춤을 추게 해가지고 이거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라고. 또 다른 한 식당에서는 단속반이 4명 넘게 앉아있는 테이블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코로나 방역 점검 때문에 나왔습니다. 백신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영업 제한 시간을 준수해달라고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10시 이후에는 이거 좀 마무리 좀 해주셔야 돼요. 네, 잘 됐네. 지난달 27일부터 닷새간 이뤄진 헬로윈데이 합동점검 결과 출입자 명부를 부실하게 관리하거나 춤추기 금지를 위반한 음식점 등 21곳이 적발됐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작되는 오늘부터 방역 지침이 일부 완화되지만 서울시와 경찰은 내일까지 합동점검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일본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장기 집권해온 자민당 정권이 사실상 재신임을 받고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도쿄 고현승 특파원입니다. 오늘 새벽 개표가 끝난 일본 중요한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은 어젯밤 출구조사 예측을 넘어 목표로 내세웠던 단독 과반 의석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등 465석 가운데 자민당은 과반수인 261석,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32석을 차지했습니다. 야당은 입헌민주당이 전보다 14석이 줄어든 96석에 그친 반면 관서지방을 중심으로 한 보수정당인 일본 유신에는 의석수를 4배 가까이 늘리며 제3당으로 올라섰습니다. 自民党の単独過半数、これも、国民の皆さんにお認めいただいた。結果をですね、冷静に分析をしてですね、我々発言をしていく必要があるんじゃないかと。 이로써 9년 가까이 이어진 자민, 공명, 연립 정권은 다시 한번 일본 국민들의 신임을 받게 됐습니다. 자민당은 의석수가 줄었지만 과반수를 넘어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할 수 있는 안정 다수 의석을 단독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자민당 선거 전략을 지휘한 아마리 간사장이 지역구에서 낙선하는 이변도 벌어졌습니다. 아마리 간사장은 기시다 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난달 4일 취임 직후 국회를 해산하며 승부수를 던진 기시다 총리는 사실상 선거에서 승리함에 따라 안정적인 전국 운영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는 영국으로 출발했습니다. G20 정상들은 백신 접종률을 70%까지 올리고 지구의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기로 했습니다. 현지에서 엄지인 기자입니다. G20 정상회의 마지막 날 문재인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을 다루는 논의에 잇따라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50년까지 국내 석탄 발전을 전면 폐기하고 메탄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 서약에도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로 커진 격차를 줄이기 위해 G20 국가들이 백신 배분에 모범을 보이자고 제안했습니다. G20 정상들은 내년 중반까지 세계 모든 국가의 백신 접종률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 안으로 막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 구글과 같은 디지털 기업이 실제 돈을 버는 나라에서도 세금을 내는 이른바 디지털세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북한을 포함한 구체적인 백신 지원 방안은 담기지 않았고 중국과 인도 등의 반발로 탄소 중립 시점도 못 박지 못했습니다. 호주, 독일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가진 문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급망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로마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 국제 물류 대란에 공동 대응하고 특히 방역과 백신 접종 거점을 최우선으로 관리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영국 글래스고로 자리를 옮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합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할 마지막 기회로 평가받는 국제회의로 온실가스 감축 실현을 위한 치열한 토론이 예상됩니다. 로마에서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